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 막점 막후 처음 오신 새로운 인물입니다. 자, 센 언니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또 한 분 막점 막후의 젊은 피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네,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 모두 까기의 달인 김준일 뉴스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요새 단독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여당 의원한테 2억 원 건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네, 아니다라고 단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해서 네. 정말로 여당 의원이든 혹은 뭐 이재명 후보든 돈이 갔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사실 갔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남욱 변호사를 접견했을 때도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갔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걸 다 물어보는 와중에 이제 그 부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먼저 물어봤었고요. 네. 김만배 씨 얘기는 자기가 작년 11월인가에 그 남욱 변호사의 피신 조서를 확인을 해봤다. 아.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 뭐 자기를 통해서 혹은 뭐 후배 뭐그 배모 씨를 통해 가지고 돈을 지불했다. 전달했다. 예, 예. 여당 의원에게. 예. 그런 얘기가 있었으나 네, 이건 그분이 직접 저한테 한 말이에요. 네. 있었으나 그런 적 없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자기가 전달했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전달했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다는 들었다. 것뿐이기 때문에 아. 사실 그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이제 김만배 씨의 정확한 워딩이었고요. 아하. 제가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돈은 한 푼도 관계 없느냐. 난 내가 만약에 그 관계자라고 한다면 줬을 것 같다. 아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민간 업체에서 일단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잘 되려면은 돈이 가야 공무원들이 되겠죠. 좀 뭔가 좀 도와줘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물어봤는데 예. 유동기 씨 선에서 다 끊겼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뭐 그 있잖아요. 예. 성남시 의회 의장 했던 뭐 그분들에 대한 뇌물 공여나 아니면은 뭐 입찰 방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저 단독 이 노영희 변호사의 김만배 남욱 접견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막점 막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수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검사주의자답습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 통치보다 더 무서운 무덤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러워하겠어요.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세상, 검찰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사법개혁을 내놨는데요. 민주당 뭐 개혁이 아니라 검찰 제국을 만드는 것이다.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이냐, 검찰 제국이냐. 윤석열표 검찰 개혁, 요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듣기로는 이 공약을 윤 후보가 직접 내놨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적폐 수사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됐는데 그 직후에 바로 검찰 개혁 발표. 이건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김준일 후보님? 매우 전략적이라고 아.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정면 돌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면 돌파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그렇죠. 폐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수처가 그 이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검찰이랑 경쟁하도록 같이 만드는 하게. 거. 그리고 예. 만약에
좀 잘 못하면 폐지까지 폐지까지 언급을 얘기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럼 하나씩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검찰이 이미 문재인 정부한테 장악이 됐고 그래서 나는 그거의 피해자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출마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겠다라는 이런 서사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건데 지금 뭐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뭐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정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좀 뭐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 당시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취지에 동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모습만 보면 완전히 뒤집힌 모양새예요.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은 뭐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막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정치 권력이 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을 컨트롤하는 거 하지 말고 예산 같은 경우도 법무부가 그걸 컨트롤해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네. 독립적으로 해라. 대부분의 외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의 간섭 배제를 이제 입법화하려는 건데 저는 좀 의아해요. 의아하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1위 후보면 이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내가 대통령 될 거면 민정수석 통해가지고 검찰 개입도 좀 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시켜가지고 수사 지휘도 해서 우리 편 수사할 것 같으면 야 좀 살살해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저는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도 말씀 주십시오. 아유, 이거는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검찰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네들이 우리가 사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한다는 말도 하면서 총장까지 됐었으나 나를 다시 믿어다오. 믿어달라. 내가 우리들의 권력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요. 네. 사실 그게 매우 위험하다. 아하. 지금 그 윤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의 근간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 이거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개혁한다라고 했었던 것인데 네. 그거를 본인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총장이 돼가지고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겠으니 나를 찍어달라라고 식구들에게 말한다? 이건 좀 매우 치사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보면요. 가장 또 놀라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인데 이 관련해서 윤 후보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구속을 할 때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줘야 이게 구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진다. 자, 수사지휘권 관련된 얘기 결국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그 수사지휘권 갈등 부분 이게 결국 이 윤 후보 말대로라면 정치적 압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 기자님? 뭐 이거를 어떻게 볼지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민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판단하시겠죠? 지금까지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총 4번이 발동이 네. 됐잖아요. 그게 한 번이 2005년에 그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그 천정배 천정배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 네. 번 있었고요. 나머지 3번은 다 문재인 정부 때 다 세 있었다. 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있었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채널A 그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네. 뭐 관련해서 뭐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뭐 보장하라는 거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 가족의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에서 빠지라는 거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를테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모해 위증 혐의 여부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잦아졌다.
이게 잦아졌다라는 많았다. 거는 예, 3번이나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과하다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이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특히 직무정지 명령 내렸던 거 최근에 법원 판단이 나왔거든요. 타당했다라고 판단을 좀 내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뭐 징계 절차와 관련한 뭐 그런 얘기들이죠. 네. 저는 뭐 추미애 장관께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지휘권 해주신 게 역사적으로 보면 타당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역사적으로 듭니다. 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도 만들어 주시고 또 머지않은 미래에는 대통령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뭐 행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방금 얘기하신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네. 또 뭐 항소심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치인인 장관의 수사지휘권,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럽에서도 뭐 그런 아예 단체적으로 뭐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그런 규범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많은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던 것이 과연 꼭 필요했던 일이었냐. 특히 한명숙 모해이증 사건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수처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수사지휘를 할 만한 일이었나라는 거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노변선생님 말씀 주십시오. 엔간해야지 안 하죠. 아니 뭐 적당히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나마 추 장관이 정말 용감하게 그런 것을 발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 선에서 좀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법원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죠 이번에. 근데 아까 김경진 전 의원이 뭐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법원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는 법원이 검찰 권력을 통제한다는 건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법원이 무슨 검찰 권력을 왜 통제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서 통제한다 이런 뜻이 그거는 아닐까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냥 평가를 한다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통제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킬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이상해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당시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이 채널A 검언육 사건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당시 총장 시절 때 뭐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다 부인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보게 되면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그런 정보를 다 숨기고 있다가 지금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서야 조금씩 찔끔찔끔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일련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검찰에 의해서 상황이나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사실 그 검언뉴스 관련해서 배혜림 팀장 얘기도 나왔는데 그분도 제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많이 하네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그 팀장. 제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음악회도 같이 갔던 사람. 채널A 팀장이죠. 그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멘트 하나씩 다 읽어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를 너무 알겠는데 그런 걸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계속해서 우기고 부인하고 그랬던 것들이 결국 지금은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필요한 거 아니냐.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네, 우선 이게 뭐 검언유착 사건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게 뭐 검찰이 개입한 게 아니고 이동재 전 기자가 뭐 검찰의 위세를 그냥 빌어서 강요 미수한 거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게 뭐 수사에 관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부하 직원이 연루됐다고 의심을 받는 일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그냥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강요미수가 무죄라는 것은 왜 무죄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판결 이후에 보면 이제 취재윤리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막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이고요. 이 그림이 모양새가 참교육 당하시는 것처럼 되고 있어요.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 이 발언의 취지를 좀 살펴보면 검찰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독립성 과연 어디까지 좀 보장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선진국의 검찰들에 비해서 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진짜로
어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진영에 따라서 완벽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의 어떤 바라보는 검찰을 바라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관련해서 수사만 하면은 검찰이 다 좌천되거나 옷을 벗어. 이른되면 최근에 뭐 성남 FC 의혹 성남지청에서 검사 수사를 했는데 박은정 검사가 차장 검사가 중단을 시키니까 이제 정확하게 진척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차장 검사가 이제 옷을 벗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정부에 의해서 검찰이 장악된 거 아니냐라는 거고, 반대로 여당 민주당 쪽 지지자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조국 수사해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까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독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한국 검찰이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는 좀 더 좀 사실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을 저는 민주적 통제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그 지금 최근에 그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의 수사 독립성 중요하죠. 근데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잠깐만, 이거는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 꼭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데요. 좀 전에 있었던 그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는요. 박하영 검사가 사실은 이게 불기소됐던 사건을 지금 다시 그냥 제기하면서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박하영 차장 검사가 관련 내용을 윤석열 후보 라인에게 자기네가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본인이 그 말을 하고서 그만둔 거예요. 누가 자천시키거나 나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왜곡된 정보가 나가거나 잘못 알려진 정보가 이제 얘기가 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고 해놓고는 마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자천시키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문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남FC 담당 차장 검사가 왜 자기가 얘기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지금 대선 후보 라인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합니까? 그게 올바른 겁니까? 그런 것들 저희 따져봐야죠. 팩트만 짚고 가면 알겠습니다. 박하영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죠. 얘기하고 부인했죠. 있고, 하지만 당연히 하고 있고,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국민들께서 이미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 이전에는 진짜 뭐 윤석열 후보 우리 여당 진영에서 엄청 좋아했었죠. 근데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척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윤석열 후보랑 가까운 검사들 다 지방 발령 내고 좌천성 인사 내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박하영 검사, 차장 검사의 일만 놓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결국은 민주적 통제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검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우리 선출된 권력을 수사하냐. 선출된 권력, 힘센 권력도 잘못하면 수사하라는 게 검찰 독립성의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 수사할 때는 박수치고 정작 우리 수사하려고 하니까 아유 우리는 선출됐어. 너희가 감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아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그랬을까요? 5년짜리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디 누굴 건드려라고 말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자, 5년짜리 대통령이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혼이 나야죠. 자, 공약 중에 또 논란이 되는 게 검경 수사권 분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6대 범죄를 빼고는 사실은 검찰 수사권 제한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반드시 수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검사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문제가 되는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죠. 참 뭐 천하람 변호사한테 먼저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검찰이 알아서 다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수사도 본인들이 하고 권력 통제 안 받고 이런 얘기로 좀 익혀지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의 예를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외국에서는 검찰의 수장이 정무직으로 하지 말고 장기간 임명되는 뭐 행정직과 비슷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들이 활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기가 짧은 임명직, 정치권에서 선정한 사람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권의 영향이 커지니까 과연 정치 권력의 검찰 통제가 필요하냐. 민주적 통제라고 말하면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걸 뜯어보면 결국 정치 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겠다라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접 수사권 폐지하겠다라고 뭐 얘기는 추미애 장관 하고 있지만 결국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네. 사실 180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잘 보면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경찰과 공수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경찰은 신분 보장이 안 돼요. 그럼 이용구 차관 사태나 LH 사태 같은 거 보면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세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승진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게 검찰보다 더 막 복잡하게 엮여 있는 데가 경찰이거든요. 그리고 검사는 하다가 수틀리면 아이 나 나가서 변호사 할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에 조직에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검사와 같은 신분 보장이 독립성이 부족하고 반면에 공수처는 수사 경험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수사 경험과 신분 보장이 겸비되어 있는 조직은 사실 검찰 조직이다. 그럼 이 조직을 없애지 말고 정말 사장시키지 말고 필요한 수사는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 변호사님. 경찰이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다 되고 있는데. 아, 엄청 무슨 말인지 눈치 많이 모르겠어요. 보잖아요. 눈치 본다고 네. 그런 뜻으로 네.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팩트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검사장이나 검사 관련된 사람들을 임명직으로 하지 말고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권도 가져야 되고 신분보장도 되고 뭐 나가서 변호사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본인이 독립적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문제였던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본인들이 다 전횡을 행사하고 검찰 정관이 돈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사건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들을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검사 안 해보셔가지고 좀 되게 나이브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저도 검사 안 그런 건 해봤습니다. 아니고요. 저도 검사 안 네.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민주당과 민변에서는 검찰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냐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네, 그 말이 맞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분산시키고 누군가를 통제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게 꼭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되어질 거라는 것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겁니다. 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줬다가 그걸 좀 분리시켜 보기도 하고 수사권 중에 일부는 또 좀 저쪽에다 좀 이양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런 모든 걸 가졌던 검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저항을 하니까 당연히 개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역시 열심히 나가가지고 날 충전시켜주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에 내가 협조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뒤에 가서 칼을 꽂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로 나오신 분이 다시 또 나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공화국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대로 가면 검찰 사칭공화국으로 가자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받으나 검찰에서 수사받으나 다 무섭습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뭐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뭐 우려도 동시에 있습니다만은 하는 거는 거악에 대해서 네.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내가 정말 정치 권력이나 재벌에 대해서도 수사하다가 정 안 되면 내 옷 받고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신분 보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일반적인 그냥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면 검사는 훨씬 더 높은 고도의 신분 보장 실제 받거든요. 판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악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름대로 검찰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경찰에 대해서 미흡한 상황에서 검찰 권력만 억누르자라고 하면 그 수혜는 누가 받냐면요. 그냥 뭐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벌들이 제일 좋아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위 높은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보이는데 이 청와대 적폐수사 발언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말고도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똑같이 사정수사를 하고 정권의 그 실세들에게 칼도 겨누고 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저나 제 윗사람들이 인사불이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원칙대로 다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은 원래 중범죄입니다.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자기가 쥔 죄 남한테 덮어씌우고 자기 쥔 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수사의 최정점에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그 파시스트 무솔로니와 적폐를 어떻게 그냥 칼자루를 쥐고 그냥 두고 봤습니까? 그러면 파시스트의 하수인이네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정부를 향해서 파시스트의 비유를 하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본인이 이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있었는데 과연 이치에 맞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줄곧 말하는 이 정치 보복, 과연 이 야당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 말인가 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뭐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의 비읍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적폐가 있으면 청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초반에는 정의롭다라고 자부하는 정권이 어떻게 이상해져 가는지를 가장 일렬에서 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자기한테 막 잘한다라고 하다가 정말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라고 했다가 순진하게 그 말 믿고 실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복이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외에도 뭐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권의 핵심을 겨누는 수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억누르고 보복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들 정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라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정부가 아니냐라는 걸 본인이 직접 겪은 바를 저는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영희 변호사님. 두 가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어떤 보복을 당하셨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징계도 당하고 법무부에 대해서 징계를 본인이 당한 거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리고 한동훈 거는. 검사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 계속 자천당하고 뿐만 아니고 윤석열 후보랑 같이 특수수사 하셨던 분들이 다 전부 전국 각지로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을 유능한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뿌린 거죠. 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흩어졌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흩어졌어요? 누구를 권력을 수사했는데? 조국 지금 조국 장관 전 얘기하는 장관 거잖아요. 수사한 조국 거지 전 장관 않습니까? 수사해가지고 좌천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전부 다 다른 것하고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문제가 뭐가 생겼죠? 예를 들면 저는 박영수 잘 특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수선업자라고 박영수 비리라든가 특검은 검찰의 대장동이라든가 일원이 이런 여러 아니잖아요. 가지 특검 당시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뿐이지 실제 그런 수사했다고 해서 좌천된 사람 없어요. 두 번째, 아까 독재 정권과 파시스트 비유했잖아요. 네. 왜 그런 데서 그러면 검찰총장을 충성 맹세하시면서 하셨습니까? 왜 그 정부에 네. 검찰총장을 했느냐? 처음에 검찰총장 들어갈 당연히 한 때만 것만 해도. 아니라 아니, 검사장과 처음에- 예. 잠깐만요. 검사장, 중앙지검 검사장 할 때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할 때 하고 제가 노영민 비서실장이랑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총장시키고 뭐 했겠냐, 이쪽하고 개혁의 이런 것들이 맞다고 했고 본인들이 잘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충성맹세를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독재 정권과 파시스트인데 왜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독재 정권이 됩니까? 근데 저는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보다 왕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절대 왕정이라고요? 충성 맹세. 요즘도 보면 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아니, 대통령이 왕입니까? 그리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 뭐 공정하고 정의롭고 뭐 온갖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할 줄 알고 윤석열 후보는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직을 맡은 거죠. 근데 막상 맡고 나서 보니까 온갖 군데서 압력 들어오고, 박영수 특검은 사실 검찰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뭐 특검을 할 당시에는. 그래서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는
좋은 얘기, 개혁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 그게 자기들의 권력 지키기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이 특검했던 사람들이 다 좌천됐다고 하니까 제가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특수 수사를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요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총장 하면서 본인들이 열심히 들어가서 해보려고 했더니 문제다.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법원에서 징계 내린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려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법원 징계는 면직 이상이 맞다고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제도적인 개혁은 많이 동의했어요. 네. 실제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도 동의하고 개혁의 발목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낯을 보고 바뀌게 된 거죠. 자, 검찰공화국 또 검찰 이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선거 기간 중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마지막으로 김준일 기자한테 이렇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갈까요? 그 이유는 뭘까? 전략적인 건가요, 이것도? 전략적인 거고요.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네. 훨씬 높고 그거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득을 보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이 구도로 가면은 이게 그냥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집결해서 이렇게 해도 그냥 이대로 굳어져서 판세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공화국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검찰 출신들이 대거 중용되는 거를 검찰공화국이라 보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막 하는 거. 이게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검찰이 막 힘을 쓸 거냐? 저는 오히려 검찰 출신들이 요소요소해 돼가지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통치 스타일이 검찰 스타일이 될 것이다라는 게 조금 더 우려스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검찰은 장악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우려스러운지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부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시그니처 코너 장원 씨의 한수, 장원의 한수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따라 더 부담되는 느낌이 뭘까요? 부담스러운가요? 이렇게 치열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되게 안 맞네. 네.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려왔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큰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좀 속성으로 이렇게 대충 그린 것 같은데 검찰 쪽은 굉장히 세세하게 그려진 것 같은 잘 느낌이 그렸다. 좀 듭니다. 뭐 이거 참 뇌피셜인데 뭐 이미 정부 구성이 끝난 것 같아요. 잠깐 이건 장원 씨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정도로 이 검찰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림이 세세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세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검찰에 큰 그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OBS